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 업무 관련해서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일단 한번 보시고요. 이름만 일단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한번 보시고, 고시에 이제 관련된 거니까요. 고시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요것만 이제 좀 대충 알아 놓으시고요. 뭐 물론 다 읽어보시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이런데, 너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또 이 하면은 이게 붙이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안 드리고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뭐 뉴스 보듯이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가 뭐 이게 부담 없이 좀 봐주셨으면 해요. 하고 꼭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이래 보시는 걸,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뭐 너무 내가 모르는데 내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 고시나 법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외우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고, 빨리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빨리 찾을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아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숙지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뭐 우리 이 사이트 이제 잘 아시죠? www.longtermcare.or.kr. 예, 여기 이제 법령자료실. 이 업무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저는 이제 종사자편 했는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을 제가 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 일단 오늘은 가볍게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알아야지, 아, 이걸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늘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뭐, 여기 관련된 법이 여기 있구나, 고시가 여기 있구나,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예. 고시 세부사항, 예, 들어가겠습니다. 고시하고, 세부사항을 같이 깔아놓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하면은, 이게 아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기존에 다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도 많아요, 여기.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는 이런 규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일단 고시부터 시작할게요. 예.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복습 한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게 다시 보니까 이게 또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예. 제2조 급여 제공의 일반 원칙. 예. 우리가 이제 급여 제공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건데, 뭐 모든 급여 있잖아요. 뭐 시설, 뭐 방문요양, 가정방문급여는 뭐 주간보, 단기보험 뭐 이래 있는데, 뭐 똑같이 적용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예. 장기요양 1번 장기요양 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이거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셨죠? 예, 재가 우선 원칙. 예. 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1등급, 2등급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1, 2등급은 그냥 시설이 자동으로 붙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시설을 그냥 이용하실 수 있고요. 3, 4, 5등급까지는 인지등급은 여기 포함 안 되고요. 3, 4, 5등급까지는 제가만 일단 할 수 있어요. 제가만 할 수 있는데, 이제 3, 4, 5등급이 시설을 이제 등급을 내시려면은, 시설 급여를 받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실사할 때 말씀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시설급여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 이제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예. 두 번째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예. 근데 이게 1번의 요건을 이제 증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증명하기가 좀 힘들고요. 2번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힘든 이유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그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자기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집이 완전 박살나야 된다는 경우예요. 집이 완전 불타거나 완전 박살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고요. 예. 뭐 집이 좀 더럽고 뭐 이렇다고 해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으로 이제 등급을 내는 경우가 거의 웬만해서는 없고요. 3번으로 보통 냅니다. 예, 3번.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치매가 이제 여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치매 등급을 내시는 분들도 이걸 뭐 하나의 요령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 치매가 어떻게든 치매 상병이 돼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 병원에 이제 몇 년 동안 약을 드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경우에 의사소견서로 이제 적겠죠. 치매 상병이 돼 있는 걸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이제 시설급여를 내주니까 시설급여를 내기 위해서 보통 이런 방법을 자주 써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조건이 1번이나 2번 조건은 자꾸 이제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2번은 뭐 집이 완전 박살나야 되니까 그거 되는 경우고, 그러니까 3번으로 내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편한 게 이제 치매 관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신상태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몸이 뭐 안 좋으신 거는 보통 어르신들 다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내 몸이 완전 와상이 아닌 경우인 다음에는 그런 분들은 1급, 2급이 나오겠죠. 그냥 1등급, 2등급이 나오니까 자동으로 시설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3, 4, 5등급에서 어떻게 하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신상태 수준이 뭐 안 좋다 이건 가장 좋은 게 이제 치매, 그렇게 등급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제 우리는 제가지만 주간보호가 그 어르신들 관련해서 그 시설에 보내드리고 싶으면 요 내용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언젠가는 어르신을 또 시설로 보내거나 병원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짧다 길다 이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종사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수급자 중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주야간 보내 치매전담 실포함 제36조 2 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 급여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재가급여만 재가로 받으시면 이제 재가급여만 그 할 수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수급자 중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요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이제 아시죠? 5등급 밑에 이제 한도가 작은 5등급 반밖에 안 되는 그 기억 안 나세요? 예. 그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5등급 밑에 6등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주야간하고 또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설을 못 가고 뭐 다른 것도 뭐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예. 자, 예, 제3조 적정급여 제공 등 장기요양 급여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 등.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한 번씩 보셨죠? 방송 보면서. 여기가 이제 등급 받으시면 이제 그
장기요양 인증서랑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우리는 항상 필요하다. 그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요거를 이제 열람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아 이렇구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표장기 따라가지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히 제공해야 된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수급자 장기요양 기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이하 법 제28조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보통 이제 잘 아시는데 그 방문요양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문요양 제가 다른 센터 가가지고 그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센터 그 근처에 어떤 수급자 집에 과일 가게를 하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 수급자하고 같은 동네에 이제 아시는 분인데 서로. 그러니까 이 수급자 어르신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맡아서 안 하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과일 가게를 맡겨 놓으셨는데 이 요양사 선생님이 이 케어를 하시다가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케어 하시다가 좀 이따가 단주 가면은 이제 한 번씩 그 과일 가게 거기를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과일 가게를 한 번씩 봐주는데 그 이제 그 방문요양 원장님도 그래 물어보더라고. 이 해도 되나 안 되냐 이런 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종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당연히 보는 게 안 되지. 그 일하면 되나 그 가을 가게를 보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이 정도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은 이 가족만을 위한 행위나 뭐 생업을 지원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을 자체를 보지를 못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 해도 안 개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물론 안 걸리니까 개하는 거지 걸린다면은 그냥 뭐 공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가게 뭐 한 번씩 봐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거는 그냥 환수 다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고 뭐 김장하는 거 이런 것도 어르신이 하는데 뭐 몇 폭이 그냥 뭐 한두 폭이 이래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김치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할 수 있는데 김장하려고 자기 집 그 김치 막 다 가져와가지고 그 김장을 하려고 김장해라 그 요양보살쌤한테 막 시키고 이런 거는 그거는 잘못되는 거니까 명백히 이렇게 법에 있으니까 이런 걸 집어 주셔야 돼요. 종사자분들이 요 안 있나 여기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해도 된다 하거든요. 막 안 된다고 진짜 우리 이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걸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든 그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뭐 우리 모르게 하는 거는 사실상 뭐 볼 수 없지만 그것도 우리가 단속하는 그 기준 안에 있거든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 보통 이제 나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예. 주간보호나 뭐 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런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좀 많아요. 예. 3번 노인장 요양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복지 이건 복지연구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예. 제4조 급여의 중복 제공 금지. 장기요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예.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4조 2 이게 34조 2가 이제 그 설치 이제 신고하는 그 내용인데 설치 신고했는 게 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34조의 제2항 예. 국가 또는 사회복지 제2항 여기 이제 국가 또는 지방단체 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청장이 신고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운영할 수는 없다. 이건 이제 그 우리 그 예전에 설치 신고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19호하고 이제 40호
그거 이제 그 사람들 할 수가 없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설치 운영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요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예. 그 이제 센터에 다니는 사람도 포함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34조 2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도 포함한다. 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시설, 다른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를 이제 거기에 뭐 장애인 같은데 이런데 그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입소 중인데 이제 주간보 뭐 시설에 있는데 이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다가 주간보호에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냐?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예. 거기에 이제 계시면은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고 해야 되고요. 중복급여가 이제 중복 제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국가는 지방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예. 42조 1항 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이게 42조 1항이 이제 지원하는 거 그 내용이거든요. 지원하는 시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45조 1항. 예. 국가는 지방단체 사회복지 사업자 하는 자 중 대통령을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제 보조하는 시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시설은 이제 보조하지 않는 시설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 예, 요렇게 되고, 예.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 노인복지주택에 계신 분들은 이제 주간보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겐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이거 제일 얘가 어떤 얘가 있냐면은, 일단 입원하면은 우리의 이제 급여는 적용이 안 돼요. 외박애가 50% 산정하거나 특례 그거 빼놔놓고는 안 되는데, 미용이스라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게 없기 때문에 적용이 우리가 급여를 이제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 가족 케어 하시는 분들, 이것도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가 남편이 이제 수급자고 배우자가 이제 요양사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입원을 해놔도 케어했는 걸로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주 가면은 이제 그게 환수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청구하다 보고, 아니면 또는 청구하고 난 후에 알게 돼서 그렇게 적용되고 환수되는 경우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래놓고 이제 월급은 돌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데에 대한 교육 같은 게 필요가 해요. 하면 이제 내 그때 옆에 있었는데 왜 내보고 일 안 있는 걸로 하냐. 이제 병원 가서 입원하는 동안 일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돈 안 주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예. 입원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를. 예. 3번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요양시설기관 하죠. 예.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시설에 이제 입소하신 분들은 재가급여를 이제 주간, 단기 가정방문급여 있죠.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요새는 그게 안 되는데, 예전에 이제 단기보호 같이 하시면서 이제 요양시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막 빼가지고 이쪽에 이제 15일 나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 맞춘다고 여기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요새는 못해요. 시설급여 이용하시면 이제 단기보 제가 이용하면서 이제 그 달에 이제 적용이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게 바뀌었고요. 이거 방문간호 요거는 이제 다 그거니까
예, 5번 볼게요.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엔 주야방 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저거는 제가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는 거, 이건 제가 뭐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이용하시고 계시면은 주야간 보호 그 급여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를 이제 인재지원 등급 수급자죠.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생겼네요. 요번 연도에. 예. 작년 12월 30일 날 그거 됐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장기요양 급여 심사위원회 이제 등급 그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고요. 예. 급여 제공의 절차 등 제6조. 예. 장기요양 기관 및 종사자는 법 3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예. 수급자의 의사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노인장기요양 이게 목적이 이제 최대한 자립적으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셨죠. 최대한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뭐 자립적으로 사실 불가능한데,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노안이 자꾸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나아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없기는. 예. 없는데 이제 자립적으로 이 목적은 그렇다, 이런 걸 이제 아시고 계시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의 생활 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셨죠. 예. 요것도 요 내용도 다 그때 받는 거고요. 그 4번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6조의 4. 예, 6조의 4 한번 볼게요. 여기 31조 이제 제 31조 이제 노인복지법 자주 보셨잖아요. 우리 이제 모든 급여를 이제 나타낸 거 31조 이제 노인장기요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및 인력 기초를 갖춰야, 뭐 당연한 말이에요. 인력하고 시설 다 갖춰라. 이거는 근데 왜냐면 이게 센터 열리고 난 다음이니까 지금은 이거는 뭐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이게 제가가 우리 9죠. 예. 시설이 이제 요양시설이 별표 4, 요거에 맞게 그걸 맞추면 된다. 맞춰라 이 말입니다. 예. 많이 보셨죠? 별표 4하고 별표 9는. 예, 많이 보셨죠?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별표 4도 지금 주간보호는 사실 상관이 없고 별표 9 보시면 돼요. 별표 9 보셔가지고 한번 거기 관련된 게 뭐냐,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뭐 시설장은 항상 그 응급 상황 뭐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놔라.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 자기가 만들더라도 만들게 해놔라.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라. 뭐 요양원 같은 경우에 밤 같은 거, 야간 같은 경우에 있죠. 자기는 퇴근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해놔라. 이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가정방문급여고요. 이게 가정방문급여도 제가 이제 지금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간보호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상당히 이게 양이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간보호만 이렇게 이제 틀을 맞춰가지고 제가 요 주간보호만 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방송하면 할수록 이제 자꾸 이 다른 급여하고 이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게 주간보호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도 이 다른 거를 알지 못하고 이 주간보호, 예를 들어 방문요양하고 주간보호의 관계 같은 경우 일하면서요, 이런 문제가 부딪히는 게 있는데 주간보호만 설명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제가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걸 알려고 하니까 저거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주간보호만 해도 이게 혹시 머리가 진짜 쥐가 날 정도까지 가실지도 모르는데, 이거 의학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걸 알아야 이거 아는 게 더 이해가 더 쉽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예. 다음부터 제가 참고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기형 법 제23조 3항에 따른 장기형 급여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형 급여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 제공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예. 급여 제공 매뉴얼 있죠. 예. 그걸로 보고 이제 그 체크하면서 이제 간다.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뒤에 자꾸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이거를 다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시고요. 혼자서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처음에 봤을 때 혼자 읽어도 되는데 제가 이 방송은 사실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 말까 이랬는데 제가 왜냐면 처음 봤을 때 제가 난독증이 좀 있어요. 난독증이 있어서 이거 읽는데 읽고 나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예를 들어갖고 그러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 장기요양 기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급여 예약 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이하 급여 제공 기록지라 한다.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급여 제공 기록지 아시죠? 급여 제공 기록지. 예, 그것도 급여 제공 기록지가 뭔지 뭐 모르셔도 거기다 적는다 우리 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급여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를 한번 잠시만요. 예,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가 이제 법제서에서 한번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예, 요렇게 이제 적는 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제가 요걸 적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이제 요런 게 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안 적어도 돼요, 사실. 매일 안 적어도 되는데, 매일 적는데, 매일 안 적어도 되는데, 왜 매일 적노이까지 말고, 이게 왜냐면 밑에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증명이 돼요. 그 급여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무슨 특이사항이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적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적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매일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기록의 의무죠, 이게. 예. 장기요양 제7조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록. 예. 기록의 의무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록. 이제 가정방문급여의 급여 제공 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제공한다. 이제 가정 방문 급여가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제 방문 간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주 1회 이상 제공한다. 예. 다만 공대 운영하는 가정 방문 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 재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 이제 전자 관리 시스템 있죠. 그거는 이제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예.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급여 제공 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해놔놓고 왜 매일 쓰냐 이랬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기록의 의무입니다. 기록을 이제 해놔야지 다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증명하는 게 이 제공 기록지로 증명을 해요, 사실. 물론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다른 걸 이제 현지조사나 이런 경우에는 더 따져보겠죠. 근데 제공 기록지는 써져 있는데 그거 했다고 제공 기록지 써져 있네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 태그를 만약에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태그를 이제 안 찍는 경우에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로 보고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기록의 의무, 이것도 기록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8조 제공 내용 안내 등. 요거는 이제 8조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장기요양이란 뭔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고 장기요양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이 더 케어하는데 더 포함이 된다, 더 좋게 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은 내가 조금 이제 가슴에 왔지. 그때 공생할 때인데
좀 이 가슴에 와닿는 내용인데, 장기요양 기간 및 종사자는 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공동생활 과정 할 때인데,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배가 이제 배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요. 배가 아프셔가 막 토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한 90세 정도 됐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막 토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응급실이 좀 있었어요. 동네 병원에도.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죠. 예. 그 어르신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금도 아예 기억하는데,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니까, 막 토하고 이러신다고 내가 병원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상황을 지금 못 보셔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막 하니까 저한테 이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아니,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나 본데, 어르신이 그래 나눠도 된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꼈는 게 뭐냐면은, 참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돌아가시는 말 나눠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며느리 몰래 저 병원 갔어요. 근데 사실 며느리 몰래 그 어르신이 업고 그냥 병원 가버렸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내한테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뭐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치웠는데, 저보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없어가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모르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며느리한테 물론 미안하다 하죠.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그 어르신을 거기서 돌아가시거나 더 악화되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보호자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어르신을 자기들이 이용 안 하겠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들어와 계신 상황이라면 이 원칙에 따라야 돼요. 어르신 몸이 안 좋다 이러면 병원을 가야 돼요. 사실 몰래라도.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뭐 말은 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여기에 이제 계신 종사자들은 뭐 다 이 복지에 관련된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우선 몸이 안 좋은 경우라면 그 사람 병부터 낫게 해주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선택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그때 몰래 병원 데리고 가고 어르신이 또 도로 탈락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양심이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래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보호자 말 듣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기겠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8조의 2가 여기 법에는 이래 돼 있는데, 아마 이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뭐 제가 옳다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 그겁니다. 예. 구조 비밀 보장 및 학대 행위 금지. 이건 뭐야? 당연히 알죠, 뭐. 예.
교회 다니는 이거 좀 밑에만 요거만 얘기해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으로 사유로 그 만약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종교가 이제 불교인 뭐 요양원 갔다고 해가지고 불교 막 가작하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교회인 그 법인에 이제 요양원에 갔는데 불교의 신분을 받고 교회 보내려고 하고 이러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거. 다른 뭐 비밀 보장 학대는 아시잖아요. 뭐 있었던 내용은 그 업무 중에 알았던 내용은 절대 발설하면 안 되시고요. 다음에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 10조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이제 전문인 배상보험을 이제 다 가입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가입 기준이 여기 2번은 이제 가정방문급여인데 1번 이제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퇴소자,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이제 배상책임보험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이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수급자 수로 이제 해가지고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종사자 요건 이제 하고 내려갈게요. 이제 30조. 30조부터 이제 주간보호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